네,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금요일 순서로 이대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불금이자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이 한 달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또 이제 저는 12월에는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네. 해볼 생각인데요. 네. 12월에 투자 전략을 좀 네. 기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11월 여러 행사들이 있죠. 네, 우선 뭐 11월 달을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네. 뭐 12월 달을 조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11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바로 급락세로 돌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뭐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193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11월 달 초반에 지수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그 불안 요소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12월도 뭐 크게 나빠질 것보다는 오히려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본다 그러면 네.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 달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좀 더 상향하는 모습으로 가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말이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자세하게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이달의 마지막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95포인트의 하락으로 1932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00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포인트의 상승으로 오늘의 종가 499.37을 기록했습니다. 수급구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1,000억 원 이상으로 매수폭을 늘리다가 장 후반에 매수폭을 소폭 줄이면서 780원가량의 사자세로 정리됐습니다. 장중 매도세를 지속하던 기관은 오후 들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사자세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오늘 매도폭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1,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삼성전자는 결국 0.5%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종가 140만 6천 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어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2%, 현대모비스는 1.8%, 기아차는 0.6%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시총 5위권 내에서는 포스코가 선방했습니다. 1.25%의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이고 이외에도 삼성생명, 한국전력,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은 상승 마감됐습니다. LG화학과 LG전자는 하락, LG디스플레이와 LG는 상승으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며 마무리됐고요. SK하이닉스는 3.9%의 다소 급락을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업종은 통신입니다. 1.23%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외에도 운수창고, 은행, 섬유의복, 음식료품이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어제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어제의 상승을 반납하고 운수장비 업종은 오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0.7% 소폭의 하락률을 보였고 이외에도 의료정밀, 전기전자, 제조, 유통업종은 모두 1% 미만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 내린 1,083원 50전의 원달러 환율 개장됐습니다. 개장 후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밤사이 발표된 미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오늘의 내림세가 진행된 이유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하락한 1,082원 5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보니까 네.
기관들이 갑자기 어제까지는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갔거든요. 10거래일째. 근데 오늘은 오전에는 매도였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갑자기 좀 매도 폭이 굉장히 늘렸고요. 이 수급 구도와 함께 장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선 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금일 그 수급 동향을 차트로 나타낸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붉은색 선이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 동향입니다. 이제 금액 기준이고요. 파란색 선이 기관들의 전체적인 그 매수 동향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선이 이게 개인들의 매매 동향인데 특징적인 걸 보시게 되면 대략 오후 2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강력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매수세가 기관들도 여러 주체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주체가 매수가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선 국가기관 한번 볼게요. 자, 전반적인 기관들의 트렌드 자체가 국가기관의 흐름하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국가기관을 일단 지워버리고 연기금 한번 볼게요. 자, 연기금은 아침부터 꾸준하게 매수세를 조금 이어오면서 오후 2시 15분 이후부터는 매수세를 급격히 더 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갑자기 이 기관들의 전체적인 매수 포지션이 순매수로 돌아선 그 원인 자체는 국가기관과 연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금일 순매수 규모는 대략 787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들은 대략 1,074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뭐 순매수 폭으로서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호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선 이렇게 기관들이 이 장 막판에 빠르게 순매수로 유입되었던 그 이유 자체를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본다면 뭐 이것이 뭐 긍정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일 이제 오후에 이제 일본발 호재가 조금 들려왔었습니다. 일본에서 대략 12조 원이죠. 12조 원 정도 뭐 남짓한 그 금액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번 더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그 수급 구도를 정리해 보니까 그럼 그 호재라고는 판단을 정확히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일본 부양책 호재죠. 호재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뭐 풀었다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뭐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뭐 경제학적인 이론은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요 거의 뭐 본능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돈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 풀리면 시장은 본능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도 오늘 코스피가 소폭 하락으로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이제 증시를 끌어올릴 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시간적인 그 부분도 있었죠. 지금 뭐 거의 그 장 막판에 나왔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1% 넘게 이렇게 또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그 매물도 일부 나왔습니다.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도세 대비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그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매수를 보이더라도 주가 지수는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매수세가 좀 저가 매수 위주로 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구도를 정리해봤는데 업종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1% 이상의 뭐 등락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다라고도 말씀을 하던데 특히나 대형주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뭐 금일장의 그 대형주 중에서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특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뭐 강세 이 정도 표현이 맞겠는데 우선은 뭐 그동안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건설 업종이라든지 뭐 은행 업종이라든지 이제 조선 업종 쪽으로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업종은 그래도 0.5%에서 대략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소형주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금일 뭐 소형주, 중형주가 조금 더 많이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근데 이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계속 갈 것이냐 이것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의 그 패턴이 최근에는 순환매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매매 타이밍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짧은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뭐 대형주들이 조금 빠질 때는 이제 원자재 섹터 쪽 상품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뭐 전반적으로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60%를 보유하고 있고 40%를 가지고 있는 종목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3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비중은 30%고요.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매수가는 8,000원에서 8,270원,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리홈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는 2,200원에서 2,300원, 목표가는 1차 2,450원, 2차는 2,95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하셨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KCS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홀딩하고 있는 종목으로 비중은 20%였는데 어제 1차 목표가 4,000원을 도달하면서 비중이 20%에서 10%를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목표가는 2차 5,000원, 손절가는 종가 대비 마이너스 5%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 BNG스틸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노만손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우리 ETI로 매수가는 5,300원, 단기 목표는 5,700원, 중기 목표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먼저 현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비중 역시 30%고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이녹스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만원에서 21,0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는 7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풍산은 비중 50%고요. 매수가는 33,800원 이하,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새 종목이 이제 편입될 예정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눠보고요. 먼저 홀딩하고 계시는 두 종목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와 바른전자인데요. 역시 연말에는 IT 업종이 답인가요?
뭐 답이라고까지는 제가 뭐 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뭐 다른 그 업종들의 모멘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이 IT 쪽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자, 우선 LG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네. 그 11월 14일이죠. 네. 11월 14일 날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난 뒤에 이번 주에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모멘텀이 네.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뭐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네. 목표가 자체가 88,000으로 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자, 주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주봉상에서 우리 목표가가 대략 88,000원입니다. 이 정도 라인이고 현재 주가에서 뭐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지만 정고점 때까지는 주봉상에서 정고점이죠. 네. 뭐 충분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서 굉장히 그 IT 기기들의 그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IT 업종에 대한 개선세는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네. 판단이 되고 12월 달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역시 한번 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IT 업종으로 외국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전자는요 여전히 목표가 그대로 네. 88,000원 견지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제가 7만 원 선 잡았습니다. 그죠? 네. 7만 원 선 잡았는데 72,500원으로 손절 라인 상향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점검해 주세요. 바른전자입니다. 이 종목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유효하죠. 네. 이 어떤 바른전자 포인트가 같은 있나요? 경우에는 뭐 네. 제가 그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저번 주에 그 상황이 일주일 만에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만은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주가 위치 자체도 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일주일 동안에 그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 네. 2주 동안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어요. 어. 자, 전반적으로 등락이 조금 컸었던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초반에 보시게 되면 네. 강한 상승 드라이브가 나왔었습니다만은 특정 가격대죠. 1,500원대부터 1,600원대로 진입을 하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네. 기술적으로 볼 때는 1,500원부터 1,600원 밴드는 단기 매물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박스권 내에서 현재 가격이 1,420원이죠. 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물량을 조금씩 매집하시는 것도 해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기존에 그 제가 1,450원 매수 기준가를 드렸었는데 네. 뭐 30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 가지고 그죠?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조금 보유해서 12월 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그대로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가 제가 2,000원 들었죠. 네. 2,000원 그대로 견지하도록 하겠고 손절가 1,400원 그대로 유지. 손절가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1,400원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낮춰가지고요. 네. 지금 그 60일선이네요. 60일선 가격이 지금 1,330원. 1,31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31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할게요. 네, 조정을 하향 조정이죠. 하향, 죄송합니다. 네, 하향 네. 조정해 주셨는데요.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12월에 새로 편입될 종목이겠습니다. 네. 그 풍산인데요. 네. 이 기업에 주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풍산이라고 하면 네. 이 투자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동을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산업재로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 즉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겠지만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네네. 전기동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 참고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런던 LME 시장에서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전기동 LME 선물 가격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네. 지금 라인으로 표시가 안 되고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대략 한 7,600달러가 지금 깨졌다가 지금 7,867달러까지 가격이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라인으로 표시를 좀 해드리게 되면 네. 이런 식의 표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품 선물 가격, 전기동에 대한 선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풍산의 주가도 좀 더 모멘텀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선물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전기동 가격이 현물 가격이 미래에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풍산의 이 모멘텀은 성장 모멘텀은 전기동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른 실적 호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향후 주가 흐름에 따른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뭐 일단은 그 부분들은 뭐 기술적인 흐름을 조금 봐야 되니까 차트를 좀 보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33,800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봉상에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 2011년도 때 53,000원 정도 주가를 형성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그런 초입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주봉상에서 20주선의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뭐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뭐 짧게 접근해서 좀 곤란하겠고요. 현재 뭐 33,800원 기준으로 이하에서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주봉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직전 고점대가 이게 4만 원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월봉을 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4만 원대가 요 가격이에요. 자, 이 4만 원대를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게 또 우리가 마냥 보유해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격대인 4만 원을 제가 기준 가격으로 정한 겁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우선 손절가는요. 짧게 32,000원 라인, 32,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좀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는 12월 말까지, 뭐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 뭐 목표가를 4만 원에서 더 올려 잡을 수도 있겠는데 12월 말경에 주가 동향을 보면서 목표가는 뭐 제가 상향 조정을 하든지 기술적인 뭐 부분들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컨트롤 좀 해드릴 테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요 4만 원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까지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말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12월 1일, 12월 이제 다음 주가 월요일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12월 달의 전반적인 의견은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본다면 이 12월 달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첫 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12월 달 출발은 좀 그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뭐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월요일 첫 장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면 12월 달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품 섹터라든지 IT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좀 공격적인 전략을 좀 펼쳐봐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달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2월 첫 월요일에 주식천왕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